안녕하세요. 우찌입니다. 에이프로젠 KIC를 상조상 기법으로 봤었는데요. 일단은 뭐 목표했던 가격 이상으로 뭐 240선까지 돌파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색깔이 이 색깔 에이프로젠 HNG 헬스앤게임즈 어, 프로젠 이것도 역시 상조상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장중에는 이게 움직임이 좀 더 좋았어요. 활발하고. 결국 상한가도 갔죠. 근데 이제 뭐 상한가까지는 못 먹고, 그냥 적당히 목표했던 가격까지만 봤었고요. 어쨌든 이런 상주상 패턴이 일단 설명을 드릴 때는 일봉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고 그럼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상주상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상조상의 원리는 분봉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일봉에서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는 그냥 횡보를 했어요, 횡보. 그리고 여기서 뭔가 꿈틀하면서 좀 올라갔죠? 또 여기도 이렇게 꿈틀하면서 올라갔죠? 그러면 여기, 여기부터 뭔가 이제 상승이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만큼 여기까지 이제 조정을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얘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올랐다가 여기 최고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제가 여기를 0이라고 하고 최고점을 100이라고 봤을 때 100분율 하는 거예요. 100분율 퍼센트로. 그런 다음에 조정을 받고 이렇게 날아갈 때 이 중간까지 내려오면 뭐 그냥 그저 그렇고요. 조금 덜 내려오고 이렇게 올라가면 힘이 더 강한 거고요. 이게 더 많이 내려왔다가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힘이 좀 딸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를 분봉을 일단 보고요. 아유, 분봉을 보고 다시 18일부터 얘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럼 분봉을 봐요. 18일부터 다 안 나오니까 좀 더 늘려가지고 여기 18일부터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우리가 본 상승 일봉에서 본 상승 그리고 여기가 조정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이 상승이란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여기부터 올랐어요. 여기부터 이렇게 올랐다가 이거를 100이라고 치면 여기부터 이만큼 내려온 거를 이제 조정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서 얘가 조정을 받았을 때 몇 퍼센트 정도 조정을 받았나 한번 볼게요. 피보나치 조정대로 고점 찍고 여기 바닥까지 쭉 내려요. 자, 그러면 일단 얘가 에이프로젠 HNG죠. 그러면 여기에서 쭉 내려왔는데 자, 여기가 이제 50%예요. 50%. 올라간 거에서 50까지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얘가 조금 더 내려왔죠. 종가쯤에는 618까지 내려왔다는 거는 50보다 더 내려온 거잖아요. 내려온 폭이. 그러니까 올라가는 폭이 일단은 조금 약했어요. 약해다가 다시 이제 이 힘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근데 여기서부터 그다지 하락을 안 하고요. 거래량이 더 증가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이제 상승하는 힘을 좀 얘가 받은 건데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 얼마나 내려왔느냐. 얼마나 내려왔느냐. 일단 얘는 618까지 내려왔으니까 50을 넘겨가지고 더 내려왔으니까 일단은 시작에 이 상승이 다시 나올 때 좀 힘이 좀 일단 딸렸는데 바로 여기서 흐름이 조금만 쉬고 다시 이렇게 거래량 붙으면서 올라가는 힘이 재차 붙은 거죠, 이거는. 근데 이제 에이프로젠 KIC를 보면은
자, 여기 고점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얘는 382까지밖에 안 내려왔죠. 50보다 안 내려왔죠. 일단은 이렇게 올랐다가 조정을 받았는데 이 반도 안 내려왔어요. 조금 내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일단은 힘은 좀 좋았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HNG가 좀 더 힘이 좋기는 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얘도 상조상이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상조상 검색기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거기서 이제 검색된 종목을 다 말씀드리진 않았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톡방에서는 이제 방희동 님이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이제 검색됐던 종목들을 다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삼천리 자전거 먼저. 삼천리 자전거 보면은 일단은 거래량 갑자기 터졌고요. 요런 모양 나왔고, 그 다음에 조정 받았고, 그리고 오늘의 결과는 요렇게 된 거죠. 분봉을 한번 볼게요. 분봉을 보면은, 자, 고점에서 여기 바닥까지 보면은 얘는 618보다도 더 내려왔어요. 더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까지 빠졌으니까 그만큼 힘이 없죠. 그 결과는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소프트 샌드 볼게요. 자, 소프트 샌드 형태로만 보면은 상조상 모양은 나와요. 이렇게. 근데 앞서서 이게 큰 거래량이 있었는데 처음 거래량이 이게 좀 약하죠. 물론 시간은 좀 있었지만 그래도 너무 약해요. 거래량이. 그리고 분봉에서도 보면은 그 비율로 볼게요. 저 고점에서 올라가기 시작했던 뭐 이런데 여기 하면은 얘도 50보다 더 내려왔죠. 거의 618까지는 아니어도 그 정도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올라간 거에서 절반보다 다시 이 하락한 게 좀 더 크다는 거죠. 그랬더니 결과는 또 비리비리. 그 다음에 뭐 비트 컴퓨터도 있고요. 비트 컴퓨터는 근데 상조상 패턴은 아니지만, 아이고, 여기 윗꼬리가 좀 없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상조상이려면 뭐 얘는 여기부터 시작했다고 치고 올라갔다가 이 윗꼬리부터가 조정이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윗꼬리가 만약에 있으면 이렇게 갔다가 이 윗꼬리부터 포함해서 내려와 가지고 이쯤에서 조정을 받아야, 그래야 여기서부터 이 중간 정도가 여기죠. 근데 제가 상저상 얘기할 때 이 몸통의 종가를 기준으로 이 정도 범위에서 조정을 받아야 좋다고 했죠. 그게 이런 원리예요. 조정은 그날 윗꼬리부터 받기 시작해서 다음날 또 조정을 받으면서 그 정도. 그리고 시작은 여기부터 이렇게 올라간 거. 그래야 상승 파동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 조정받았다가 이렇게 가는. 그래서 이거를 상주상인 거죠. 이런 원리가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것도 분봉해서 한번 볼게요. 일단 형태 자체는 상주상이기는 한데 왜 제가 언급을 안 했는지. 이런 것도 고점에서 바닥. 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내려오진 않았죠. 50보다 덜 내려왔죠. 그랬더니 얘는 그래도 이 고점만큼은 상승은 나왔어요. 요런 게 좀 차이가 있죠. 비트컴퓨터. 일단은 얘는 윗꼬리가 없다 보니까 올라간 것도 그냥 조금 올라가고 말았고. 그 다음에 인피니트 헬스케어. 이거는 딱 보면 그냥 상조상이죠. 거래량도 확실히 많이 터졌고. 근데 결과는 그냥 상조조가 되기는 했어요.
분봉을 보면, 자, 또 고점에서 이 바닥, 그럼 얘도, 근데 고점이 너무 잠깐 찔끔 금방 갔다가 이렇게 내려간 거고, 50보다 더 내려왔어요, 이것도.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플랜티넷하고 케어랩스가 있습니다. 음, 플랜티넷. 이거 같은 경우도, 아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윗꼬리가 너무 길어요, 너무. 적어도 한 절반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절반 정도. 그래가지고 요 정도의 조정. 근데 얘는 윗꼬리 자체가 이미 길고, 그러면 얘는 보나마나 이미 매도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나마 여기 시작까지는 안 내려왔으니까 다시 좀 갈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음, 케어, 케어랩스. 이거 같은 경우도 여기만 대충 보면은 상주상은 되는데 여기 거래량이 또 너무 많아요. 어쨌든 분봉을 보면은 음, 이날이 상승. 그 다음에 이날의 이 바닥. 자, 여기까지 보면은 뭐 50 정도 내려왔네요. 이렇게 보면 여기부터 이날 올라가서 상승. 그 다음에 다음날 이렇게 조정. 근데 그 조정이 뭐 그래도 한 50 정도 여기 조금 빠지긴 했어도 한 618까지는 안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요 고점이었던 데까지는 갈 수가 있는 그런 패턴이 나온 거죠, 또. 이해는 되죠, 이제? 그러니까 분봉에서의 원리가 있다는 게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점점 이 상저상의 비밀을 낱낱이 알게 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다음날 올라갈 종목 찾기에는 좋아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적절한 그런 비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도 그나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비율을 봤을 때 그렇게 많이 안 빠진 거는 그래도 좀 올라가는 힘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하긴 뭐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이런 상주상 패턴이 좀 편하죠. 예, 그날 단타 치고 뭔가 먹기에는. 자, 그리고 오늘 나라 MND가 예상대로 13,200원에서 시작을 해서 좋았어요. 그리고 13,500원에서 저항 걸릴 것도 알았는데 딱 한 호가 남기고 13,450원에서 또 이렇게 밀려내려서 이러다가 조정 좀 주고 다시 가겠다 했는데 웬걸? 그냥 오늘은 막 철강 또 IT 쪽 그런 대형주 쪽으로만 수급이 다 쏠리면서 그러니까 오전장에는 마땅히 할 만한 종목이 없을 정도로 되게 재미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뭐 지금 이런 2차전지 관련 종목들도 그냥 줄줄줄줄 횡보만 하다가 결국 이게 힘없이 빠지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이게 이 장 후반까지는 이 한 중반 정도까지는 그래도 이 가격을 버티고 있는 게 그래도 용하다 싶었어요. 그래도 이제 끝내 갈 자리에서 못 가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빠지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큰 흐름으로 보면 어쨌든 중요한 구간 한번 갔다 왔고요. 그래도 살짝 고점은 조금 높여놨다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얘가 이제 조정받아서 내려오니까 여기라든지 이런 데를 이탈을 하면 안 되겠죠. 다시 반등을 줘야 이 전체적인 추세가 살아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뭐 비슷하니까 나인테크하고 TCC 스틸은 언급은 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예, 종근당 바이오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게 가진 못했고요. 그리고 장 초반에 종근당 홀딩스 시작도 이상하고 그래가지고 아예 이거는 제가 관심 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비스. 이거는 제가 딱 저항이라고 생각했던 2650원. 여기가 아예 시가를 여기서 시작을 해버렸어요. 2655죠. 시가부터가 이미 저항이어가지고 뭐 조금 더 올라가기는 했지만, 그래가지고 이 종목은 그냥 아예 또 관심을 끄자고 얘기를 했었던 종목이고요. 근데 이제 시가를 보면 13.46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면 세포기법에 해당되겠죠? 근데 고가를 보면 18.38밖에 못 갔고, 원래 이 정도면 이제 20에서 25% 상승한다고 했는데, 어, 물론 이제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가 이미 저항대라고 제가 본 거거든요. 이 세포 기법으로 보는 그 단순 수치만 가지고 볼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차트 전체에 전체적인 흐름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지지와 저항이 더 중요하고, 그 지지와 저항 속에서 추세가 더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세포기법에 단순히 보면 형태상으로는 세포기법에 해당은 했지만 먹을 구간이 없었기 때문에 매매를 안 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첫랩 같은 경우도 이 형태 자체는 좋아요. 근데 거래량이 사실 너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좀 그렇고, 크리스탈 지노믹스도 사실 이제 오늘 상승하지는 못했는데, 뭐 큰 그림으로 보면은 뭐 오늘 하락했어도 이 종목을 끌고 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오늘 싸게 살 수 있었던 기회라고 보고요. 그리고 성광밴드도 여기 원래 목표 주가 7780 정도 봤는데 오늘 장중에 7750까지 찍고 분봉 보죠. 분봉 보죠. 네, 여기 7750까지 갔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단타 칠 때 양봉 개수가 4개에서 6개면은 이렇게 하락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매도 타점이라고. 뭐 여기서 올라갈 때 이런 양봉, 여기서 올라갈 때 이런 양봉, 이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장대죠. 장대 양봉이에요. 장대 양봉으로 가다 보니까 양봉 6개까지 안 가고 4개에서 끝난 후에 이런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여기, 그러니까 2분 동안 이 떨어지는 폭이 너무 셌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올랐다가 여기 내렸다가 다시 여기부터 올라간 거죠. 이제 여기부터 이렇게 올랐어요. 그럼 여기를 0이라 보고 여기를 100이라 보고 여기가 중간인데 훨씬 더 내려온 거죠. 그럼 그 비율로 봤을 때 618 정도보다 더 내려온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반등은 나왔지만 이 지점을 넘지 못하고 또 하락을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냥 전량 매도 사인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는 제가 7780 정도를 예상을 했지만 여의치 않게 7750까지만 갔다 이렇게 빠지는 모습 보고, 아 이거는 안 된다, 오늘은 이제 끝났다 해서 일단 전량 매도 의견을 드렸던 겁니다. 뭐 일단은 오늘일 뿐이고, 다시 한번 또 큰 추세로 보면은 아직도 얘는 급등 중인 종목이에요. 5일선 밟고 있으니까요. 내일 시가가 뭐 요 정도쯤에서 시작하면 5일선도 또 따라 올라갈 거기 때문에 5일선 따라서 또 이렇게 갈 수 있어요. 5일선 따라 쭉 올라가는 그런 급등주 매매, 그게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드림텍 같은 경우도 이 지금은 제가 이 선을 조금 바꿔놨는데요. 원래는 이 선이 여기에 맞춰가지고 여기 이제 고점이랑 해서 뭐 요렇게 돼요. 근데 아니 다시 그거 볼게요. 여기였어요. 그러면 일단 한 요 정도쯤을 본 거기는 한데, 얘가 출발을 여기서 시작해서 분봉을 보죠. 드림텍 같은 경우는 여기서 시가가 그 11에서 14.99 사이에서 시작한 게 아니어가지고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가서 이제 좀 뭔가 이렇게 안 떨어지고 이제 이런 데를 기점으로 다시
하면 시가를 회복하면 보려고 했던 건데 시가 회복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매매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윗골이 있는 게 시작하자마자 장리 시작하자마자 1, 2분 만에 잠깐 올라갔다 그대로 그냥 쭉 밀린 거라 가지고 이 종목은 그냥 매매를 하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이런 추세를 보면서 얘가 얼마큼 갈 수 있나 그런 걸 보고 좀 결정을 하는 편인데 일단은 고점을 다시 여기서 갱신을 했으니까요. 다시 이렇게 수정을 좀 해놓을게요. 그리고 뭐 내일자 관심주 좀 볼게요. 우선은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우리기술투자하고 위지트 요거는 일단 관심 등록만 해놓고요. 단타 이제 흐름이 괜찮으면 단타 칠 거예요. 비덴트는 조금 약한 것 같고 비덴트도 그냥 등록해놓죠 뭐. 등록해놓고 일단은 이제 왕이 그 중국 외교부 또 이제 방한을 한다고 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제 또 괜히 중국 관련 종목들이 조금 기대감을 좀 가질 수가 있는데 일정이 25에서 27일이니까 내일은 24일이고요. 24일 NC가 우승 확정했으면 좋겠다. 예. 어쨌든 내일은 좀 기대감으로 좀 올라갈 수는 있는데 막상 방한해서 하는 회담 내용이 그다지 우리가 원하는 긍정적인 결과는 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기대감으로 내일 좀 올라가면 그것만 좀 먹고 빠져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컬러레인은 큰 그림에서 그냥 이렇게 한번 상승했다 이렇게 눌림 주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니까 여기부터 올라간 거라고 치면은 이만큼 올랐다 조정이 양호해요. 그다지 많이 안 빠졌어요. 그 다음에 또 올라가는 거니까 뭐 최소한 요 정도나 요 정도까지도 노려볼 만 하지 않을까 봅니다. 대략 한 2,800원? 2,800원 정도. 만약에 빠지기 시작하면 이거는 그냥 칼손절 해야 돼요. 다음은 없어요. 일단 위험 부담이 따르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컬러레이랑 같이 짝짝꿍으로 돌아다니는 윙이푸드. 윙이푸드도 컬러레이 움직인 것처럼 좀 비슷해요. 비슷하고 또 여기서 이렇게 눌림 이후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려는 모습. 윙이푸드 같은 경우는 음, 이런 고점 아니면 좀 더 가면 여기 240선 요 정도를 목표로 하면 될 것 같네요. 1590원에서 1640원 목표 1590원에서 1640원 사이. 그 이연제약도 볼게요. 이연제약은 네, 뭐 이것도 상조상처럼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뭐 이렇게 보면은 618 정도까지 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쭉 고점을 이었을 때 여기서 횡보하면서 이제 다시 상승 흐름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상승 흐름으로 그러면 이제 지금 이런 가격 여기를 손절가로 잡고요. 이 가격 손절가 여기를 손절로 잡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상승 파동 만들면서 요렇게 올라가기를 기대하면서 볼 겁니다. 그러면 그 바닥이었던 여기 한 25,000원 정도를 손절 잡고요. 좀 많네. 어쨌든 이제 이렇게 여기서 바닥 찍고 이렇게 올라간 거니까요. 여기 종가가 그냥 바로 상승하는 거를 좀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굳이 내리지 말고 일단 이현재건 제약은 아침에 시초부터 예상가가 빨간불 켜고 있으면 그러면은 매매하는 걸로 일단 뭐 이런 데까지도 볼 수 있죠. 이런 데 28,500원
이 정도나 아니면 전고점 29,300원이나 여기까지 목표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여기나 여기까지 목표. BC월드 제약이 이것도 뭐 상주상은 아니죠. 이 거래량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상주상 비슷하게 갔다가 조정받고 다시 또 이렇게 움직임 만들 수 있을 자리. 분봉에서도 보면은 하락한 이후에 일정한 구간에서 그래도 횡보를 하다가 그래도 한번 이렇게 들어 올렸죠. 흐름을 이제 다시 위로 꿈틀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백신 관련 종목들은 좀 올라갔다가도 좀 많이 올라가면 좀 조정도 받고 다시 또 올라가고 할 테니까 계속 관심은 좀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또 톡방에서 아이스크림 에듀가 상주방 아니냐 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어, 상주방 해당되고요. 물론 여기 이제 거래량은 좀 있었지만, 시간이 이 정도 지났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바로 이게 직전에 이렇게 많았으면 그거는 좀 곤란하지만, 분봉에서 얘도 비율을 보면, 예, 오늘은 조정이고, 어제 여기부터가 이제 상승이었죠. 얘는 참 되게 인위적인 이쁘게 올렸네요.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상승 파동이 서너 번 나오면 점점 파동이 이렇게 점점 커지고요. 어느 순간 이렇게 하락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힘이 강한 애들은 이렇게 기간 조정으로 횡보를 하고요. 근데 지금 뭐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갈 것 같네요. 그러면 우선은 그냥 이 정도를 목표로 보고요. 이거 도달하면 그 다음에는 뭐 이런 구간 11,000원쯤 되겠네요. 여기 11,000원 정도. 예. 지금 10,000원 정도니까 1,500원이나 11,000원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줌 인터넷도 이렇게 상승한 이후에 이렇게 조정, 그 다음에 횡보,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냥 큰 그림에서는 이렇게 간다고 보면 돼요. 지금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지금 이 고점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니까 줌 인터넷 일단은 여기서 근데 한번 저항 맞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바로 가는 움직임이면 그냥 따라 붙어서 한 8,000원 정도 부근 정도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구리값이 자꾸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강 관련 종목들도 좀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일단 풍산 구리 관련 업체고요. 이 정도로 이렇게 파동이 좀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얘도 이 신고가 경신하면서 이렇게 가는 흐름으로 갈 것 같습니다. 우선 목표 28,300원까지 돌파하는 걸로 보겠습니다. 엔드포스 패스. 제일약품이 사실 이제 73,000원 정도 오면은 매수를 하려고 되게 기다리고 있었던 종목이에요. 73,000원 정도 오면. 근데 75,000원 정도 부근에서 예, 요 정도 이제 75,000원 부근에서 있다가 갑자기 이제 좀 급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시작했구나 싶어가지고 늦어도 계속 제가 달라붙으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1시 반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때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잠깐 이렇게 조정 주고 이럴 때 여기서부터 이제 또 이제 본격적으로 매수해서 들어갔죠. 그러다가 이게 10만 원 이상은 갈 거라고 본 건데 이날 상한가를 가도 10만 원이 안 됐던 가격이라 가지고 그래서 그냥 쭉 보유를 하던지 아니면 여기서 이미 이제 흐름이 좀 둔화됐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올라갈 때 이런 기울기로 올라갔는데 이 정도 구간에서는 요만큼 올라간 거잖아요. 그죠? 이, 이 정도 기간 동안에는 얘가 이렇게 상승하면서 기울기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잠깐 구간 동안에는 가면서 이 정도 올라간 것으로 간 거라 기울기가 약했어요. 그러니까 상승하는 기울기가 이렇게 가파르다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죠. 실제로 이렇게 빠졌고요. 그리고 또 여기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에이프로젠 HNG처럼 막판에 다시 들어올릴 수도 있다고 봤는데 이렇게 빠지기는 했지만 다시 또 이렇게 만들어 놓는 모습. 그 시간외에서도 빠지다가 올라가다가 아주 장난질이 되게 심했는데요. 결국에 뭐 근데 기사가 되게 웃긴 거죠. 1차, 2차 해가지고 이 화이자 그 백신 그게 이제 뭐 90% 정도라고 했는데 뭐 1차, 2차 뭐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어 보니까 62%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평균 냈더니 70%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차피 이거 1, 2차 다 맞아가지고 해서 90%면 이거 90%의 확률로 뭔가 그 백신 그거를 봐야지 이걸 왜 평균을 내고 있나요? 기사도 어이없이 좀 떨구려고 흔들려고 어이없이 약간 악재성 뉴스를 보낸 것 같아요. 그만큼 얘는 그럼 더 간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더 갑니다. 이런 때 보면은 11만 9천 원까지 갔었지만 이럴 때 이제 파동 같은 걸 봐야 돼요. 쭉 올랐다가 얘가 설마 더 가겠어? 싶지만 이미 상승 파동 돈 들어왔잖아요. 돈 거래량 실리면서 이거를 주가를 여기서 이만큼까지 올리는데 돈이 들어와 가지고 딱히 이렇게 많이 안 나갔어요. 또 그럼 더 올려서 더 비싸게 팔아 먹어야 나갈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한 이 주가 이때의 가격을 보면은 뭐 한 4만 원, 4만 5천 원대 그렇게 본다고 치면은 그냥 4만 원이라고 칠게요. 최소한 3배. 일단은 12만 원 근처 찍었죠. 근데 일단은 얘가 상승파동 하나라서 조금 더 갈 수 있어요. 한 번 더 갈 수 있어요. 어차피 그 백신은 12월 내지는 내년 1월이니까 아직 충분히 어쩌고저쩌고 임상 결과가 어쩌고저쩌고 뭐 어디에 판매한다 어쩌고저쩌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얼마가 들어온다 어쩌고저쩌고 쏟아질 뉴스는 많아요. 계속 기대감을 줄 수 있는 호재성 뉴스는 나올 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제일약품은 쭉. 그리고 중간에 이제 찾은 건데 우리바이오도 화이자로 엮였어요. 얘는 이미 상승파동이 한번 나오고 나서 이렇게 두 번째인데 얘도 갈 겁니다. 이렇게 갈 거예요. 지금 여기 올릴 때 거래량 특히 윗꼬리가 있었을 때 거래량이 좀 많아서 조금 그렇긴 한데 좀 지저분하긴 하죠. 그래도 갈 수 있어요. 얘도 같이 짝짝꿍 해서 보고 그래도 이왕이면 대장주 보는 게 좋으니까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요 정도 7,000원 정도 선까지 보고 약간 밑에 한 6,800원? 맞아. 제가 목표가도 한 6,800 얼마 말씀드렸었는데 그 정도로 그냥 목표가 보면 될 것 같아요. 한 6,880, 6,800 한 70원? 아니면 뭐 50원? 요 정도쯤 목표 주가 해가지고 그냥 이 종목은 그냥 정리를 하죠. 만약에 얘가 제일약품 따라서 바로 이렇게 좀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으면 팔으려고 했던 건데 그러지 못했으니까 아마 얘는 저기 투자 경고 그것 때문에 단일가 피하려고 약간 좀 이렇게 많이 종가 조절을 좀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그냥 대장주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진 매트릭스 이것도 지금은 이제 많이 올랐는데 꼭 제일약품처럼요. 제일약품처럼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고 이런 조정을 이제 좀 기다려야 돼요. 진 매트릭스 아직 5일선 밑으로 떨어지지도 않았죠. 근데 반드시 떨어질 거예요. 5일선 밑으로 5일선 밑으로 반드시 내려와요. 그럼 그때 더 추가적인 하락이 안 나오고 좀 이게 뭔가 지지되고 다시 이렇게 올리면 그런 자리에서 다시 매수 들어가면 됩니다.
어쨌든 진 매트릭스는 무조건 5일선 밑으로 내려온 이후에 잡아야 돼요. 여기서 더 가는 거는 그거는 못 잡아요. 그건 잡는다고 해도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서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먹더라도 조금밖에 못 먹으니까 충분히 진짜 조정다운 조정을 기다린 후에 진 매트릭스는 보는 걸로.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연말에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갈 것 같기는 한데, 이 한국 정보 인증은 지금 제가 예전에 그어놓은 이런 중요한 구간 때, 여기 이제 고점이잖아요. 이런 고점. 근데 최근 그 고점을 약간씩 돌파를 하려는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면, 좀 이제 강한 슈팅이 한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요런 데까지도. 요런 데. 이런 데나, 요런 데까지. 아이, 왜 이렇게 선이 안 거지냐. 네, 이런 데나, 이런 데까지. 일단은 8,500원을 넘어가면 볼 거예요. 그리고 지금 파동으로 본다고 해도 요렇게 해서 약간은 좀 조정을 한 번 더 줄 수 있거든요. 요런 데까지. 그런 다음에 가면 이런 자리 오면 오히려 매수고, 만약 이걸 뚫으면 그냥 돌파 매매로 단타만 할 거고요. 다시 조정을 받아서 여기서 내려오면 여기 정고점 눌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스윙으로 가는 거고요. 정, 이 부분을 돌파해서 올라가면 이건 돌파 매매로 단타로 할 거예요. 이 종목은. 그리고 K사인 오늘 단타하다가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서 이제 목표가를 가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얘가 좀 빠졌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오후에 갑자기 이제 좀 갑자기 좀 뭔가 회사 일이 좀 바빠져가지고 신경을 좀 못 쓰면서 이 손절가를 못 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파동을 보면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올라가다가 눌림 이후에 다시 이렇게 가는 중이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나중에는 어, 바로 여기는 못 간다고 해도 여기는 넘어갈 겁니다. 여기는 넘어갈 수 있어요. 여기 고가가 1790원이니까 대략 1800원 정도까지도 열려 있는 구간이에요. 수익 낼 수 있는 자리는. 그러니까 K사인은 탈출기에 줄 테니까요. 그 정도쯤에서 정리하시는 걸로 하시죠. 그리고 드림 시큐리티가 또 이 쌍바닥 모양을 만들어주고 올리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여기 돌파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면서 뭐 이런 구간까지 봅니다. 대략 금액은 한 4,540원, 아니 조금 내리자. 4,530원 까지, 아이, 4,530원까지. 아, 콤마 찍으려는데 왜 이렇게 안 찍혀? 네. K맥 하나 더 볼게요. K맥. 이 종목은 일단은 이렇게 반등 이후에 다른 종목이 다 잘 가고 막 그랬는데 얘는 그다지 별게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이 정도 지났으면 어느 정도 좀 올라올 수는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다시 또 올리려고 하는 올리려고 하는 모습이니까 1680원까지 그냥 보죠. 1680원까지 목표 주가로. 아마 투신에서 수급이 좀 들어와 가지고요. 어느 정도 올려놓고선 얘네 단타 칠 것 같아요. 투신 애들이. 개인하고 투신 쪽에 단타 치는 물량 받아 먹을 건데 거래량은 상당히 없는데 그냥 뭔가 아 저거 모기 잠기네. 뭔가
활 모양처럼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여기 이 고점을 좀 잘 못 넘고 있었는데 다시 여기서 한번 내려갔다가 또 이렇게 하다가 뚫었어요. 그래놓고서 이제 한번 눌림 준 상태. 그래가지고 여기 종가. 그럼 일단 여기를 지금 뚫었으니까 얘는 다시 또 이렇게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되게 급등하면 안 돼요. 이렇게 천천히 올라왔으니까 계속 쭉 상승을 했어도 얘가 짧게 짧게 상승하고 조정받고 다시 또 이렇게 짧게 짧게 이런 식으로 올리는 그런 모습이라 가지고 아마 좀 느릴 겁니다. 근데 장 초반에 좀 빨리 올라가면 어쨌든 요 정도 1680원 정도 이 정도 가격에서 정리는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상대상 얘기를 떠들다 보니까 또 오늘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